오늘은 테스토스테론 치료의 사용과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남성에게 과도하게 처방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중년 및 노년 남성들 사이에서 테스토스테론 처방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들 중 많은 남성이 성선 기능 저하증, 저테스토스테론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처방 증가의 주된 이유는 테스토스테론이 에너지 부족이나 성욕 저하 같은 흔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잘못된 광고들 때문이에요. 테스토스테론 치료는 확실한 성선 기능 저하증 진단이 있을 때에만 고려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아진 남성에게 테스토스테론 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뇌하수체 고환 문제 등 특정 질병으로 인한 테스토스테론이 부족한 경우에만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2015년에 FDA는 테스토스테론 제품 라벨에 특정 의학적 원인으로 인한 저테스토스테론을 가진 남성에게만 사용이 승인된다고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반면에 내분비학회 같은 전문가 단체는 남성 호르몬이라고 할게요. 발음이 어려우니까.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고 명확한 결핍 증상이 있는 노년 남성에게는 치료가 적절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익과 위험을 신중하게 고려한 후 개별적으로 결정을 해야 하죠. 다음은 남성 호르몬 치료에 대한 일반적인 권장 사항입니다. 남성 호르몬 치료가 고려될 수 있는 경우는 첫째로 성욕 감소, 에너지 저하, 기분 변화 등 남성 호르몬 저하에 의한 증상이 있을 때 여러 번 혈액 검사에서 꾸준히 낮은 남성 호르몬 수치가 확인된 경우 보통은 3번을 추천을 합니다. 치료의 위험과 이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한 경우 이렇게 3가지를 만족하는 경우에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성 호르몬 치료가 권장되지 않는 경우예요. 첫째,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남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질 때 나타난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 증상들이 있기는 하지만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막상 남성 호르몬 수치가 정상이더라. 그러면 마찬가지로 치료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전립선암 위험이 있는 남성, 예를 들어서 전립선 결절이 있거나 PSA 수치가 4 이상인 경우는 남성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적혈구 수치, 헤마토크리시 48% 이상인 경우에는 혈전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 치료 전에 마찬가지로 관련 검사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성 호르몬 치료가 노년 남성에게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연구는 사실은 그 결과가 일관되지 않아요. 1990년대 연구에서는 기분 개선, 근력 향상과 같은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증명이 됐지만 모든 연구 결과에서 같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결과가 뒤죽박죽이란 얘기죠. 이런 불명확한 결과 때문에 국립의학 아카데미는 기존 연구들을 검토한 후에 남성 호르몬 치료가 노년 남성에게 정확한 이점을 제공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체계적이고 잘 설계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권고를 했죠. 정리를 하자면 테스토스테론 치료는 신중하게 사용이 되어야 하고요. 명확하게 남성 호르몬이 낮다라고 진단이 되고 관련 증상이 있는 남성에게만 권장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남성 호르몬 수치가 약간만 낮거나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치료의 위험이 이익보다 클 수 있습니다.